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8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박희로 작가님의 장편 소설 신을 받으라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킹슈님 그리고 고은님 그리고 바비님께서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킹슈님, 고은님, 바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킹슈님이 안녕하세요이라고 고은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바비님도 안녕하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손까지 흔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세 분 또 이렇게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네, 우리 킹슈님, 고우님 또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픈 채팅방 확인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방송 켜기 전에 킹슈님 또 공지로 시간 올려놔 주신 거 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아직 유튜브 쪽에는 다른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신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치크님과 N영정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치크님 그리고 N영정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렇게 바로 또 거의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제가 스푼을 하고 있는 이 폰으로도 아직 유튜브 방송 알람이 안 오고 있네요. 그리고 스푼 쪽에 또 단벼벼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단벼벼님. 네, 오늘 또 방송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유튜브 쪽에서는 우리 치크님이 1등이라고 하시면서 대기 타고 있었종이라고. 그래요. 알람이 아마 안 간 것 같은데 우리 치크님이 대기 타고 있다가 알아서 잘 들어와 주셨군요. 고마워요. 진짜 고맙고 이제 알람이 왔네요. 제 폰에는. 유튜브 요즘에 조금 지난번 방송 채팅에도 그렇고 좀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고 제 방송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유튜브 서버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상태가. 네, 우리 N영정님도 오늘은 저도 대기라고. 네, 감사합니다. N영정님. 네, 이렇게 알람이 안 갔는데 두 분 들어오신 거는 그냥 채널에 계셨던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이은주님께서도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은주님. 네,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네, 미국 잘 있죠? 치크님이 요즘은 대기 타고 있어도 잘 안 떠서 유유유 진짜 와이파이도 유튜브 서버도 운빨이라고. 진짜요? 대기 타고 있어도 잘 안 떠요? 네, 그리고 우리 정형님께서도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도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정형님께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안은주님께서는 하이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으로 우리 향자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향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향자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생방 들어왔어요라고.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한 2번, 3번 못 뵀던 것 같은데 형자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약간 조금 으스스한 그런 남양 특집 3번째 소설인데 괜찮으시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자님. 은주님이 커뮤니티에도 안 뜰 때 많아요. 직접 채널 들어가야 할 때도 라고. 제가 올리는 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님? 맞아요. 저도 제가 뭐 방송하는 계정 말고 다른 계정도 있는데 그 계정으로 봐도 사실 그 공지 같은 게 뭐 피드에 안 떠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떠 있을 때도 있고 안 떠 있을 때도 있고. 생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알람이 안 가면은 아마 그렇게 그 피드에 안 떠 있나 봐요. 생방 알람도. 생방 그 화면 자체가요. 우리 스푼 쪽에 또 네, 우리 딘두님과 김경임님께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딘두님, 경임님 어서 오시고요.
아, 경임님이 정말 팬이에요. 항상 자기 전에 녹화만 듣다 처음으로 생방 들어요라고. 아, 그러셨군요. 경임님, 감사합니다. 네, 녹화 쭉 들어와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생방까지 찾아와 주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시간 되실 때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칭찬을 정확한 발음과 듣기 좋은 목소리 항상 감사해요라고 꿀성대. 아이고, 좋게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경임님. 음. 아, 그리고 고은님은 오늘 하루 종일 감기 기운 때문에 병원 갔다가 약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오늘 제 궁금해서 안 자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아, 정말요? 좀 몸이 안 좋군요, 고은님. 아이고, 약 먹고 일찍 자야 하는데 괜찮으려나요? 책이 재미있어서 못 자면 또 어떡해요. 아, 그리고 저번에 책 상갓집의 저주, 박혜로 작가님 신작이라고 해서 기대라고. 물론 이제 박혜로 작가님 책이 지난번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서 기다려주신 거 너무 고맙고, 그런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네요, 진짜로. 듣다가 많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좀 방송 그냥 종료하시고 푹 주무세요, 고님. 진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스푼 보는 사이에 우리 큰 민규님과 엔젤맘님, 그리고 갈까마귀님, 그리고 슈가님까지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민규님은 예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엔젤맘님이 안녕하세요. 생방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라고. 너무 오랜만은 아니고요. 엔젤맘님 지난번 방송 때 못 뵀으니까 조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갈까마귀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갈까마귀님. 네, 요즘에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갈까마귀님? 지난번에 소식 좀 전해 주셨었는데. 그리고 슈가님이 날이 덥네요. 더운 날씨에 듣기 적합한 책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네, 날이 진짜 많이 덥죠. 사실 기온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기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은데 너무 습하다 보니까 아주 무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쪽은 비가 계속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데 그 습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상당히 무덥게 날씨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느껴지고요. 아이고, 우리 은주님이 여름 감기는 하루까지도 안 걸린다던데 하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우리 고은님께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은주님은 이제 출근 준비하셔야 되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팅 못하고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또 고은님 빨리 나으세요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네, 그리고 우리 진숙님과 혜야미님, 그리고 네, 참대곰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진숙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고요. 혜야미님이 키누스님 아령하세요라고 활기차게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대곰님이 키누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라고. 네, 약간 또 오랜만에 뵙네요. 참대곰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갈까마귀님은 여행 가셨군요. 아, 근데 지금 여기 비 오고 추워서 숙소에만 박혀 있어요라고. 아, 진짜요? 러시아 안에서 여행 가신 건가요, 갈까마귀님? 너무 추워서 어떡합니까? 비도 오고 여행 가셨는데. 엔젤맘님은 한 번만 안 봐도 왠지 제가 서운해서 마음의 거리상 오랜만인 듯 해요라고.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아까 오랜만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한 번 안 들어오신 건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들긴 했어요. 저도 그만큼 엔젤맘님 항상 잘 들어와 주시니까 그런 거겠죠. 아, 네, 스푼 쪽에 또 고은님이 걱정 감사합니다. 그냥 누워서 들으려고요 라고. 그래요. 푹 누워서 들으시다가 진짜 주무셔도 괜찮고요, 우리 고은님. 아, 그리고 경임님이신데 유은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옆에 직원이 이름 듣고 싶어요. 달달하다고. 아, 감기 걸리셨나봐요, 옆에 직원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은아, 빨리 감기 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괜찮겠죠. 그리고 고은님께서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네, 10개 지원해 주셔가지고 14개가 됐고, 또 고은님께서 다들 하트 한 번씩 눌러주세요라고 멘트를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트와 그리고 유튜브 쪽에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갈까마귀님이 고은님 아프지 마세요라고 채팅을 또 유튜브 쪽에 남겨놔 주셨군요. 네, 고은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오늘도 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모두 와 계시네요. 모두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아, 네, 그리고 경임님이 네 10개 하트 지원을 또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경임님. 라이브도 오늘 처음 찾아와 주셨는데 이렇게 바로 하트 지원까지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좋아요가 많아가지고 다른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임님. 그리고 요즘 늘 함께 해주시는 하양님께서도 네, 스푼 쪽으로 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양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책 열심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미네님도 지금 스푼 쪽으로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미네님. 어서 오시고요. 약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바비님이 걱정해주고 계시면서 미지근한 물 자주 드시고 소금각을 하시면 도움 될 거요라고. 저도 좀 그렇게 해야 될까 봐요. 소금각을 한동안 안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네님이 안녕하세요라고. 네, 안녕하세요. 아주 힘차게 인사해 주셨군요, 미네님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 지난번 한 전전전 책 정도였나요? 우리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라고 하는 신간 도서고요. 전전 책으로 읽어드렸던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살 그 책의 작가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네, 그 책은 작년에 나왔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7월 25일에 출간된 현재 시각 기준으로 출간된 지 6일밖에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쪽에는 현재 표지도 보이는데요. 표지에도 우리 박혜로 작가님의 약간 소개라고 할까요? 그런 멘트가 피할 수 없는 상갓집의 저주살로 무속 공포 소설의 새 지평을 연 박혜로 신작 장편 소설이라고 또 띠지에 소개가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분량을 보니까 한 20% 정도가 절대 한 번만에 읽을 수 없는 분량이고요. 그래서 제가 2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말에는 방송을 이번 주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책을 읽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2부를 일단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진행하기로 했던 Q&A는 화요일보다는 좀 미뤄진 요일에 제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 중에 많이들 좀 찾아오실 수 있을 때 그때 Q&A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일단 이 책을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스푼 쪽으로 또 김경중님께서 다소 오랜만에 찾아오셨고요. 감사합니다, 경중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께서 찾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진님도 라이브 오랜만에 찾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수진님. 어서 오시고요. 얄라성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번 생방 때 먼저 잠들어가지고 못 참여해서 오늘은 꼭 참여하려고요라고. 저번에 조금 제가 늦게 방송했더니 못 들어오셨군요, 얄라성님.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진님은 요즘 계속 이 시간에 운동 다녀오시느라고 라이브 못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진님. 네, 오늘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다소 조금 무섭지만 흥미로울 그 새 소설 열심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읽어야 하는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20분보다 좀 더 빠르게 제가 음악 바꾸고 이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 이후에는 제가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좀 무서운 그런 내용의 소설 굳이 읽어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이 남양 특집 제3탄으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은 가끔씩 장르 소설류의 이런 소설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래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술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술래님이 오늘 하루 너무너무 더웠어요. 모두들 컨디션 잘 챙겨야겠어요 라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요. 네, 수분 공급 잘 하시고 푹 주무시고 그래서 컨디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대곰님께서 오늘은 끝까지 듣고 갈게요 라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참대곰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음악 바꾸고요.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기 없는 여름에 읽어드리는 남약 특집 제3탄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비앙코님 어서 오시고요. 신을 받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제1장 1876년 장일손이 천주쟁이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자 검은 구름이 몰려와 여름의 푸른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였다. 섭주 현령 김광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사형인지 사형인지 분간가지 없는 집행이었다. 네, 여기 잠깐 각주가 없는데요. 첫 번째 사형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그 한자어고요. 두 번째 사형은 국가가 아닌 개인적으로 처벌한다고 할 때 그 사형 단어입니다. 김광씨는 녹이 띈 표정으로 수염을 떨며 망나니 석발을 데려오라 지시했고 명을 받은 군노와 사령들은 지체 없이 도살장으로 달려갔다. 천민 석발은 평소에는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었지만 사람 목을 벨 일이 생기면 수시로 동원에 불려갔다. 뒤로 손이 묶인 장일손을 동원마당에 무릎 꿇렸다. 그의 앞에 천주학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김광신이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다. 고개는 들겠으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산발한 머리 사이로 장일손의 피투성이 얼굴이 드러났다. 정녕 네 죄를 모른단 말이더냐. 짓지도 않은 죄를 내 어찌 안단 말인가. 간특한 양의 책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진실로 간특한 것은 출처도 모를 이 책들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낸 자의 머리다. 출처? 니놈 집 천장에서 이것들이 나왔거늘 어디서 말을 꾸며대느냐. 우리 집 천장에는 쥐들이 살고 있다. 가서 데려오느라. 쥐들은 나의 죄 없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네 이놈, 보자 하니 무엄함이 끝이 없구나. 국법을 어긴 죄인 주제에 감히 형률을 판단하는 본관을 우롱해? 이 책들은 쥐에게 쏠린 흔적도 없고 먼지조차 묻지 않았다. 사람을 말아넣을 의도라면 더 헌책을 갖다 놨어야 그럴듯하지 않겠느냐? 김광신이 교위에서 일어서자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심상치 않은 눈길로 하늘을 보던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장일손이 웃었다. 천벌이 두려운가 보군. 이복의 광신이 왜 나를 이리도 서둘러 죽이려는 겐가. 주둥아리에 예를 담아라.
죄인을 신문하는 집장 사령이 손에 쥔 쇠몽둥이로 장일손의 등을 내리쳤다. 살 찢어지는 소리가 사방에 크게 울렸다. 장일손은 고통에 겨워하다 어렵게 자세를 바로 잡았다. 김광신이 술이 달린 등채를 들어 장일손을 가리켰다. 너는 사기에 물든 대역죄인이야. 이단 종자들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어. 너 하나를 본보기로 처형하면 최소한 섭주에서라도 천주학을 들먹이는 자들은 사라질 것이야. 한고을에 수령된 자가 경국대전조차 잃지 않는 모양이군. 사형죄는 3번 복심하여 왕에게 아른다는 3번째의 규약을 잊었단 말인가? 아니면 알고도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고 모른 척을 하는 것인가? 장일손의 얼굴이 분노로 구겨졌다. 나는 너의 교주였고 나는 너의 사도였다. 너와 내가 아는 사실이지. 너에게 새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뚫어주면 아니 되었어. 나는 세상을 초월한 만년 존재지만 결국 너는 세상의 얽매인 일개 관리에 불과했으니까. 너에게 가르침을 준 것을 후회한다. 지금 너는 신락 같은 목숨을 보존하려고 신앙을 팽개친 채 스승인 나를 죽여 입막으려 하고 있다. 나와의 연관이 탄로날까봐 천주학이라는 얼토당토 아니한 누명을 씌워서 말이다. 조직적인 내놈들은 이간지계를 구사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게 선교사라는 서양 오랑캐들이 가르쳐준 지략이더냐? 안 됐지만 동원 안에 네 말을 믿고 흔들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거짓 낙작을 잘도 꾸미는 작자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너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내 교리에 물이 들었다. 네가 나를 서둘러 처치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야. 너를 조사하러 내려올 조종의 감사와 내가 대질이라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지. 닥쳐라 이놈. 요상한 혀놀림이야말로 양의 사악한 가르침에 물들 대로 물들었음이라. 죄를 인정치 않은 놈에게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닥칠 위급을 알려주니 네 말투가 점점 빨라지는구나. 장일손이 고개를 젖히며 웃자 김광신이 뿌드득 이를 갈았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동원대문에 성난 기세로 열리더니 울울 창창한 턱수염에 머리에는 끈을 동여맨 누더기 차림의 남자가 달려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뱃사람처럼 기골이 장대했지만 표정은 허수아비처럼 공허했다. 그의 손에는 가축을 도살할 때 쓰는 칼이 쥐어 있었다. 사또날이 석발이 대령했습니다요. 석발이가 왔구나. 속히 형을 집행해야겠다. 여봐라, 못들 하느냐. 석발이에게 술을 내주어라. 얼굴이 환해진 김광신이 명을 내리자 육방 관속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이미 술 냄새를 풍기는 석발에게 또 한 명의 독주가 건네졌다. 석발은 꿀꺽꿀꺽 술을 들이켜다가 입에 머금은 한 모금을 칼에 푸 뱉었다. 그 사이 태양을 가로지르는 먹구름에 지상은 어두워지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했다. 오냐 배어라. 지성이 지극하면 껍질은 죽되 혼백은 죽지 않는다. 눈에 핏발이 곤두선 장일손이 김광신을 노려보았다. 육신이 멈추면 나는 살아있는 귀신이 될 터이다. 귀신이 되어 내 반드시 내 놈의 집안을 찾아가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든 것 어린 것 부녀자와 하인은 물론이며 가축 애완물조차 남김없이 도륙을 낼 것이야. 네놈 선산을 찾아가 너를 낳은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흩뜨릴 것이며 네 후손들에게서 가문의 더러운 피를 뽑아내 개와 닭에게 마시게 할 것이야. 유념에 돌아 악독한 놈아.
그 개고기 닭고기를 먹는 놈들은 오장육부에서 치솟는 검은 피를 눈, 코, 입으로 쏟으며 죽어갈 테니까. 장일손의 절규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고문으로 쏟은 피와 뒤섞여 악귀의 얼굴이 되었다. 어느새 마당에는 사형 집행을 위한 거적이 깔렸으나 관원들은 감히 나아가기를 주저했다. 김광신이 호통을 치자 덩치 큰 군노, 사령 4명이 마지못해 용기를 냈다. 그들은 극도로 흥분한 장일손을 번쩍 들어올려 거적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 와중에도 사형수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는 끊이지 않았다. 장일손의 눈은 색채를 잃어갔지만 악담은 한층 강렬해졌다. 전주하기라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 이놈, 내가 누군지 알면서 감히 야소, 괄호 열고 예수, 괄호 닫고, 감히 야소의 십자가를 들씌우다니. 지금부터 내 모든 의지는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 데만 집중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를 테지. 알게 되는 순간이 이제 닥칠 것이다. 이 더러운 배신자놈 같으니 잊지 마라. 의지가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내 교리를 잘 아는 내 놈이라면 헌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귀신이 되어 내 놈 집안에 저주를 내릴 것이야. 이 몸의 주신은 물론 모든 산신, 해신, 천신에게 단원해 피가 담장 위로 넘치고 살점이 심리 밖까지 날아가는 참살로 내 놈 가문을 저승의 사신들과 엮을 것이야. 장일손이 옆으로 넘어졌다. 기력은 다했지만 부릅뜬 눈만큼은 높은 곳에 앉은 김광신을 향한 채였다. 집념이 깃든 악의 기운을 받자 김광신도 어지럼을 느꼈는지 약간 비틀거렸다. 망나니 석발이 장일손의 어깨를 붙잡아 난폭하게 일으켜 앉혔다. 그 순간 장일손이 고개를 돌려 석발을 노려보았다. 석발은 피눈물 흘리는 얼굴을 보자 간이 오그라들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장일손이 석발에게 소리쳤다. 망나니 내 놈을 먼저 데려가겠다. 서서히 피가 말라 죽어갈 내 놈을 보면 김광신은 나의 저주가 거짓이 아님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야. 칼춤을 추는 석발은 술이 깨는 기분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6명의 죄인을 죽였는데 감히 사형 집행관 앞에서 고개를 저들고 대꾸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예외 없었다. 생을 포기한 이들에게 자신은 백정이 아니라 염라대왕이었다. 그저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여달라고 소리 없이 애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희번덕한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장일손이란 놈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사람의 탈을 쓴 악귀였다. 맑고 온화했던 하늘조차 사형 집행에 맞춰 어두워지자 석발은 와라 겁이 났다. 못하느냐, 속히 죄인을 베지 않고. 김광신이 소리쳤다. 마당이 번쩍번쩍 거리더니 하늘 끝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공포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한 석발은 팔에 힘을 모아 칼을 휘둘렀다. 부대 시참을 당한 장일손의 머리는 한 칼에 떨어져 나가 동원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머리를 잃은 장일손의 몸은 그대로 앉아 있었으나 목으로부터 폭포수 같은 피가 솟구쳤고 어두워지던 하늘은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김광신이 차갑게 말했다. 놈의 큰 죄를 하늘이 아는구나. 이제 비가 내려 죄인의 피를 씻어낼 것이다. 뚝뚝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점이 생기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광신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펼쳐진 천주학 서적에 쏟아진 빗물은 붉은색이었다. 장일손의 목처럼
하늘에서도 핏빛 소나기가 내려 동원 마당은 금세 붉은 바다가 되었다. 사령들은 창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방은 기둥을 붙잡은 채 구역질을 해댔고 향리 하나는 기절했다. 망나니 석발도 칼을 끌어안은 채 온몸을 떨어댔다. 날아간 장일손의 머리가 저 멀리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김광신이 소리쳤다. 마각기였구나. 사교의 우두머리가 부린 농간일 뿐이니 물러서지 마라. 하늘을 찢는 번개와 우레의 연속이 있고 나서야 붉은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소나기는 무채색으로 회복하다가 이내 그쳤다. 뜨거운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타나면서 세상은 다시 한여름의 푸르름을 되찾았다. 믿기지 않는 이변이었다. 관아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비에 젖은 채 어쩔 줄을 몰랐다. 못되라는 게야. 시체를 치우지 않고. 김광신의 호통소리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귀신을 부르는 악담도 무서웠지만 눈앞의 상전은 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저주받은 시체에 가까이 가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삭발이는 어딨지? 이놈이 숨었나? 관원들은 죽은 장일손을 치우는 일에도 비천한 망나니를 이용하려 했지만 헛된 노력이었다. 석발은 이미 동원에서 사라진 후였다. 석발은 살인문을 여는 건지 잡아 뜯으려는 건지 모를 기세로 주막에 들이닥쳤다. 앉아있던 손님들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석발을 보고 대화를 멈추었다. 주모, 술 가져와. 석발은 또 술을 찾았다. 목이 잘린 채 자신을 노려보던 장일손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술이라도 마셔야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다. 주막 안의 시선들은 곱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없이 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소외당한 기분에 석발은 화가 났다. 뭘 쳐다봐 연병할 것들아. 주모 어딨어? 아이고, 이 미친놈이 남의 장사 다 망치려고 그러냐? 정주간에서 주모가 술병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내보내는 것만이 목적인 듯 돈도 받지 않고 석발에게 술병을 안겨준 뒤 등을 떠밀었다. 이거 받고 나가, 이 화상아. 돈은 이방한테 받아. 내가 오늘 사또한테 큰일을 해줬걸랑. 네 놈이 저지른 짓을 누가 모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석발은 뭔가를 아는 듯한 주모의 표정을 뜯어보며 물었지만 주모는 석발의 어깨를 떠밀 뿐이었다. 나가라니까. 무슨 소리냐고. 돈 안 줘도 되니까 2번 다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돈에 환장한 주모가 왜 돈을 안 받아? 손님들 다 떠날까봐 그런다. 진짜 안 줘도 돼? 그래, 얼른 나가기나 해. 석발은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섰다. 문간에서 고개 돌린 그는 마당에 소금을 뿌리는 주모의 행태를 보았다. 평상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시 쑥덕거리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입으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담벼락을 돌아간 석발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들이켰다. 주막 안의 목소리들이 담장을 넘어와 귓가로 흘러들어왔다. 저놈이 장일손의 머리를 잘랐다지? 들어올 때부터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던데? 석발이는 백정이야. 항상 뭔가를 죽인다고. 사람 피하고 짐승 피는 냄새부터 다르지. 아까 사또가 저놈 부르는 걸 못 봤어? 이렇게나 빨리 끝났단 말인가? 뭐든 단칼에 죽이는 놈이니까. 멍청한 놈 같으니 죽일 사람이 따로 있지. 사또 말이야, 석발이 말이야.
쉿! 이 사람아, 누가 듣기라도 할라. 아이, 들으면 어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 사실이라니? 장일소는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이야. 아주 무시무시한. 속삭이던 대화가 귓속말로 변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고개를 담벼락으로 들이미니 어지러웠다. 연이어 퍼부은 술로 모든 게 빙빙 돌았다. 그럴수록 장일손의 잘린 머리는 잊히지 않았다. 석발은 나무 사이로 병을 던지고 일어났다. 주막 안에서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여간 거기 가담한 놈들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석발이가 제일 먼저 당하지 않을까? 그렇지, 직접 처형을 한 놈인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한단 말이야? 무덤에서 복수하겠지. 장일손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말을 하던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 함께 있던 주모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느새 석발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모든 이가 입을 다물었다. 석발은 장정 2명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을 만한 평상을 번쩍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튼튼한 참나무 평상이 두 동강 나버렸다. 아이고, 이 연병할 놈이 기어이 내 장사를 말아먹네. 말아먹어. 주모가 울부짖었지만 석발을 제지하려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석발은 그들을 노려보다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너희 중에 사또 어른이 불러도 거역할 수 있는 놈 있으면 한번 나와 봐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석발은 부엌으로 들어가 술을 동이째로 들고 나왔다. 백정의 엄청난 힘은 커다란 독을 밥그릇처럼 들었다 놨다 했다. 사또한테 일로 바쳐라. 석발이가 술 훔쳐간다고. 주모가 아이고 아이고 바닥을 치며 울었지만 남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석발은 소금이 뿌려진 마당에 침을 뱉고는 주막을 나섰다. 석발의 거처는 도축장 바로 옆 움막이었다. 무덤 같은 음습한 장소라는 점에서 움막과 도축장은 다를 바가 없었다. 집단이 이부자리를 대신했고 가재 도구 대신 쇠망치와 칼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다. 움막 벽의 윗부분에 채광창이 붙어 있다는 점만 도축장과 달랐다. 죽음을 코앞에 둔 가축도 햇빛을 보면 살아갈 이유가 생겨 도망친다는 게 석발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도축장을 컴컴하게 만들었고 겁에 질린 가축들은 어둠 속에서 저항하지 못한 채 백정의 손에 죽어나갔다. 그러나 석발은 자신이 기거하는 움막에는 햇빛이 들어오도록 채광창을 냈다. 안 그랬다면 가축의 원기들한테 시달려 진작에 죽었을 테니까. 무더위로 땀범벅이 된 석발은 달빛이 스며드는 채광창을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이 되도록 그는 엄청난 양의 술을 마셨다. 그럼에도 기억은 잊히지를 않았다. 왜 그 장일손이란 놈이 자꾸 생각나는 거지? 망나니 내 놈을 먼저 데려가겠다. 그가 퍼붓던 악담이 떠올랐다. 곱게 죽지 않고 왜 그런 바라 그랬지? 사또가 애먼 놈을 죽인 건 아닐까? 소문의 장일손은 천주쟁이가 아니라 무슨 교회 교주인지 뭔지를 했다던데. 젠장, 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장일손이든 장이손이든 이미 죽은 놈이 뭘 어쩌겠어. 귀신도 이 천하의 백정 석발이는 무서워하는데 귀신이 있다면 내가 아닌 사또한테 먼저 찾아가야지. 다 그 양반이 시킨 일이 아닌가 말이야. 마지막 술동이에
남은 한 방울까지 비운 석발이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눈뜬 석발은 아침이 온 줄 알았다. 그러나 채광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잠들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햇빛이 아닌 달빛이었고 주위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아직 깊은 밤중이었다. 선잠에서 깨어난 석발은 의아했다. 포금한 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처음이었다. 이런 신체의 변화가 평소 하던 망나니 업 때문이라고 믿을 정도로 약한 사내는 아니었지만 잠에서 깬 석발이 맨 먼저 떠올린 것은 장일손이 남긴 저주의 경고였다. 움막 안에는 자신을 빼놓고 아무도 없었다. 어둠에 쌓인 벽 위로 어떤 움직거림이 있었다. 천장을 향해 뭔가가 천천히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좌우 숱한 다리를 쓰는 걸로 보아 거미인 것 같았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미가 세상 천지에 있었던가? 그것은 거미가 아니라 대게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컸다. 석발이 집단 깔개에서 몸을 일으키자 움직이던 그것이 인기척을 눈치챈 고양이처럼 움직임을 우뚝 멈추었다. 석발은 시커먼 그것이 뭔지 알고 싶었기에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것은 다시금 여러 다리를 이용하여 위로 기어 올라갔다. 조금 전보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채광창에 가까워지자 새어들어온 달빛에 정체가 드러났다. 8개의 다리는 산발한 머리카락이었다. 긴 머리칼이 각각 생명을 얻어 벽을 탁탁 짚으며 곤충의 다리처럼 움직거렸다. 머리칼 가운데 피칠갑을 한 장일손의 머리통이 있었다. 석발이 알아본 순간 장일손이 눈을 번쩍 띄었다. 피눈물을 흘리는 샛노란 눈이 망나니를 노려보았다. 내 놈을 먼저 데려간다고 했지. 아이구야. 석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맨발로 어둠에 쌓인 길을 달렸다. 깊은 밤중 마을과 거리가 떨어진 외딴 도축장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석발은 철저히 혼자였다. 겁에 질린 그는 민가가 널린 대로변까지 한달음에 도망쳤다. 자신이 본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판단이 안 섰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밤을 새워야만 했다. 공포가 잠을 쫓았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 해가 뜨고 나서야 석발은 무서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날은 5일장이 서는 날이어서 물물교환차 새벽걸음을 나선 장사치들과 외거 노비들이 대로변에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석발을 알아보아도 뜬 모를 눈길만 흘끔흘끔 던질 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석발은 자신을 피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날따라 움막과 도축장이 한층 더 음산하게 보였다. 석발은 침을 꿀꺽 삼킨 뒤 조심스럽게 움막 안으로 들어갔다. 머리통은 없었다. 대신 사람 머리를 닮은 배추가 한 폭이 놓여 있었다. 거지처럼 사는 백정을 불쌍히 여겨 가끔 음식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나기는 꺼리고 멀리서 기부만 하는 자들이었다. 평소라면 고맙게 받았겠지만 무서운 꼴을 당한 후라서 석발은 배추를 막대기로 밀어가며 호숫가까지 굴린 뒤 물속에 빠뜨렸다. 퇴퇴퇴 3번 침을 뱉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동원을 찾아간 석발은
출입을 제지당했다. 문을 지키는 사령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사또의 명이 있었다며 앞을 가로막았다. 실랑이를 벌이는 석발의 눈에 소란을 듣고 나온 김광신의 모습이 보였다. 두루마리 문서를 손에 쥔 김광신은 흥하고 뒷짐을 지더니 대청마루에서 집무실로 냉큼 들어갔다. 저기 사또날이 맞지 않소? 사또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시오? 누가 안 계시다고 그랬느냐?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다지 않느냐? 목일친 장일손이가 한밤중에 나를 찾아왔소. 사또께 알려주시오. 그놈의 저주는 거짓이 아니오. 석발이 힘을 쓰자 문을 지키는 사령이 밀릴 기세였다. 다른 사령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 석발은 있는 힘껏 소리쳤다. 사또나리, 장일손의 귀신이 찾아왔습니다요. 그놈이 한 말 정말입니다요.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사또나리의 명대로 죄인의 목을 쳤을 뿐입니다요. 살려주십시오. 아침부터 이 무슨 소란이냐? 집무실 문을 벌컥 연 김광신이 혀를 차며 아전들을 돌아보았다. 석발은 고함을 멈추지 않았다. 동원에서 가장 안전한 옥에 소인을 가둬주십시오. 도살장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요.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한마디 꾸짖음과 함께 김광신의 모습이 문 뒤로 사라졌다. 명을 받은 아전이 뭐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자 육모 방망이를 쥔 사령들이 석발에게 다가왔다. 석발은 사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는 뒤돌아 달아났다. 석발은 절에서 훔쳐온 목닥을 품에 안고 움막 안에 누웠다. 퇴관 김규리 댁 차인이 바깥에서 잔치에 쓸 돼지를 잡아달라고 소리쳤다. 돈을 넉넉히 주겠다고 했지만 차인은 석발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석발은 움막 안에 틀어박힌 채 아무도 만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전날 본 벌레에 몰려 있었다. 미치도록 술이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 장일손의 저주가 아니라 술이 환각을 보게 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머리카락을 다리 삼아 기어가는 벌레가 있을 리 없었다. 억울함이 남아 승천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그는 여태껏 수많은 짐승을 죽여왔다. 이제 와서 장일손만 귀신이 되어 찾아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 말 못하는 짐승이야말로 사람보다 억울함이 더 클 테니까 말이다. 물론 장일손이 요상한 술법을 쓰는 사교의 우두머리였다는 소문은 석발의 귀에도 흘러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술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그럴듯한 판단에 의지했다. 당분간 술은 마시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석발은 목탁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간밤의 머리통 벌레가 아직도 생생했다. 망나니 내 놈을 먼저 데려가겠다. 아니야. 석발이 귀를 막았다. 망나니 내 놈을 먼저. 아니야. 쥐어짜듯 귀를 누르고 있는 두 손에서 땀인지 눈물일지 모를 것이 번져나왔다. 흐느끼듯 들썩이던 석발의 어깨가 갑자기 축 늘어졌다. 무슨 최면에라도 걸린 듯 몸이 픽 쓰러지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다. 마치 몸의 주인이 더 이상 석발이 아닌 것처럼. 바깥에서 탕탕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석발의 눈을 뜨자 어제처럼 달빛이 채광창을 비추고 있었다. 분명
오전에 잠들었는데 선잠이 아닌 깊은 잠을 잤나 보다. 그는 다급히 벽을 둘러보았으나 다행히 장일손의 머리통은 보이지 않았다. 바깥에서 탕탕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석발은 아이들이 헝겊으로 만든 공을 튀기는 줄 알았다. 이전에도 어린 것들이 움막 앞에서 공을 던지며 자신을 놀린 적이 있었으니까. 과연 탕탕하는 소리가 가까워지듯 커지더니 채광창으로 공이 훌쩍 넘어왔다. 공은 조금 구르다가 석발을 향한 채 멈추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공의 실체가 전날 뵌 장일손의 피투성이 머리통임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감겨진 눈이 석발을 보자마자 부릅떠졌다. 망나니 내 놈을 먼저 데려가겠다. 아이고 아버지. 석발이 비명을 내지르자 채광창으로 또 하나의 머리가 날아들었다. 석발은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또 다른 머리 역시 석발을 향한 상태로 움직임을 멈추었다. 머리를 치울 정신도 채광창을 닫을 여유도 없었다. 포물선을 그리는 고개는 계속 이어졌다. 장일손의 머리통들이 틈을 두지 않고 들어왔다. 바닥에 툭툭 쌓이는 머리들의 눈은 예외 없이 망나니를 향했다. 석발은 죽음의 시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머리가 날아오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순식간에 머릿수가 수개에서 수십 개로 늘면서 좁은 움막 안에 산처럼 쌓여갔다. 모든 공간을 장악해버리겠다는 듯 머리는 멈추지 않고 날아들었다. 천장까지 닿은 수백 개의 머리는 모두 장일손의 것이었고 눈동자는 하나같이 석발을 향했다. 움막 안을 메운 머리들이 합창했다. 망나니 내 놈을 먼저 데려가겠다. 사람 살려. 석발이 일어서자 머리 무더기가 와르르 무너졌다. 석발은 발에 채이는 축축한 머리통의 감촉을 느끼며 움막에서 도망쳤다. 그러나 바깥에는 더욱 많은 머리가 있었다. 장일손의 머리 무더기가 움막 바깥에 집채를 이루고 있었다. 머리 없는 장일손이 그 곁에 서서 채광창 안으로 자신의 머리를 던지고 있었다. 목에서 솟구친 피로 하얀 모시옷은 빨갛게 젖어 있었다. 몸통은 석발이 도망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움막 안으로 날렸다. 그러나 날아가는 머리의 두 눈은 방향을 바꾼 채 석발을 노려보면서 채광창 안쪽으로 사라졌다. 수백 개의 머리통이 일제히 소리쳤다. 저놈이 도망간다. 잡아라. 석발은 살려달라 빌며 사람들이 있는 마을 쪽으로 달아났다. 수백 명의 웃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석발은 귀를 막고 뛰었다. 석발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말이 섭주 석하촌에 떠돌기 시작했다. 가축을 잡아달라고 온 사람들은 주인 없는 도축장과 텅 빈 움막만을 발견했다. 움막은 비워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석발의 행방불명에 여러 소문이 뒤를 이었다. 누군가는 매일 술을 먹던 석발이 절벽이나 강가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다 했고, 또 누군가는 도살당할 걸 안 황소가 뿔로 받아 그를 죽어버렸다 했고, 또 누군가는 이 마을이 싫어진 석발이 스스로 떠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서없는 추측들에 하나같이 물증은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장일손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당했을 거라는 비현실적인 소문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이 소문은 마을의 무당 선녀보살의 입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석발의 죽음을 확신하냐고 묻자 선녀보살은 신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는 눈치였다. 선녀보살의 용암 때문이 아니라 장일손이 죽던 날 관아 마당에만 쏟아졌던 비소나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마을 촐로들은 의지를 과시한 장일손이 무덤 안에서 복수를 계시한 게 분명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붉은 비를 직접 보지 못했으면서도 귀의 존재를 수긍하는 옛사람들이었다. 원한의 궁극적 대상은 사또인 김광신이겠지만 사형을 직접 집행한 이는 누가 뭐래도 석발이었다. 사람들은 장일손이 석발을 제1착으로 처치했다고 믿는 동시에 다음 차례는 김광신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존심을 구긴 선녀보살은 석발의 죽음을 가르쳐준 이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신령님이며 천하제일의 영험한 그분이라면 장일손 귀신 따위는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노인들을 면박한 뒤 당집으로 향했다. 앵두야 앵두야, 목이 마르니 시원한 물 한 바가지 좀 떠다 다오. 7살짜리 수양딸은 답이 없었다. 요것이 아직도 안 들어왔나? 아니면 낮잠을 자나? 당집에 들어선 선녀보살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석발이가 죽은 걸 알아맞힌 건 난데 왜 내리지도 않은 피소나기를 씹으려? 에이, 살맞은 놈들. 화가 난 그녀는 머리 허연 산신의 탱화에 대고 말했다. 안 그래요, 신령님? 석발이가 죽었다 그러셨잖아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 선녀보살을 무시하는 거냐고요. 탱화를 뚫어져다 쳐다보던 그녀 얼굴이 환해졌다. 아, 맞아요. 그놈 시체를 찾아서 내가 보여주면 되겠구먼요. 경건히 무릎 꿇은 그녀는 석발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신령님께 물어보기로 했다. 시체만 찾아낸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 몸의 신통방통함을 알아주겠지? 선녀보살의 빨간 입술이 미소를 그렸다. 그녀는 향불을 켜고 소반 위에 엽전과 쌀을 놓은 뒤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멀리 있지 않은데? 가까이 있어. 병풍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가축 잡을 때 쓰는 큰 칼이 쥐어 있었다. 해구머니나. 선녀보살이 상을 엎치르자 쌀과 엽전이 바닥을 굴렀다. 칼도 칼이었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건 해골처럼 비쩍 말라버린 석발의 얼굴이었다. 처절한 심적 고통이 외모에 그대로 드러난 석발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에서 머리통이 떨어지고 땅에는 뱀들이 기어다닌다.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땅을 디딜 수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 장일손이가 그랬어. 나를 먼저 데려가겠다고. 내 피를 말려서 저주가 거짓이 아님을 김광신이가 알게 하겠대. 그런데 그 사또놈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알지도 못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넌 무당이잖아. 저 머리통들이 보이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저게 안 보인다고? 석발이 칼로 천장을 그리고 그녀를 가리켰다. 칼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풍겼다. 안 보여. 하지만 선녀보살이 눈을 감았다가 잠시 후에 떴다. 그래, 느낄 순 있어. 역시 용한 무당이 맞구나. 아니야, 난 용하지 않아.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넌 아무 죄도 없어. 단지 실수했을 뿐이야. 아무리 사또가 시킨 일이라고 해도
장일손이 같은 무서운 작자에게 칼을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였어. 자, 잘 들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당장 이 마을을 떠나. 선녀보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딜 간들 장일손의 머리통이 안 따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멀리 도망쳐야 해. 새 까먹는 소리 하지 마. 선녀보살은 석발이 죽을 때까지 자신을 놔주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불쑥 들러붙은 악연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넌 용한 무당이잖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석발이 선녀보살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신령님한테 물어서 알아내. 안 그럼 네 목을 잘라서 장이순의 혼백을 달랠 테니까. 선녀보살은 공포로 치켜든 눈을 거듭 깜빡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석발이 말했다. 약방에 심부름 보낸 네 딸 있지. 내가 그 아이를 잡아 어디다가 가둬놨어. 행두를 잡아 가뒀다고? 이 무지막지한 백정놈아, 그 불쌍한 애를 어떻게 한 거야? 머리통이 안 나타나게 나를 도와. 그러면 대신 앵두가 나타난다. 선녀보살의 숨이 가빠졌다. 제2장 1976년 들판 구석마다 개구리가 와글거렸다. 6달 전 섭주 버스터미널에 내린 그가 한 농부의 우마차를 얻어 타고 찾아온 농촌 변두리의 돌 아래 마을에는 겨울에 침묵밖에 없었다. 당시 그의 마음은 날씨처럼 추웠고 마을의 인심은 야박했다. 한여름인 지금 이 마을은 반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은혜로움이 넘치고 축복이 범람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땅은 기름지고 인심은 후해졌다. 그는 감탄 어린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온갖 벌레들이 전성기를 맞아 활개를 쳤다. 독충, 해충이 뒤섞인 활개에 맞춰 그에게는 은총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 되었으며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었고 개간과 개척에도 천국행의 복락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공로를 그에게 돌렸지만 그는 모든 공로를 그들에게 되돌렸다. 그는 서울에서 섭주로 파견된 젊은 목사였다. 미신과 우상이 판을 치던 원시 상간마을은 이제 주님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이 되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던 그의 눈길이 십자가에 가닿았다. 마을 교회는 함석 지붕을 얹어 농가 창고를 개조한 작은 건물에 불과했지만 예배에 모이는 신도는 이제 50명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인 목사를 도와 종각을 세웠고 축구장을 지었으며 창고 지붕 위에 커다란 양철 십자가를 올렸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저녁이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했다. 교회에서 풍금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송을 준비하는 모양이었다. 그가 들어서면 긴 가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어나 박수로 맞아줄 것이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목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교회와 반대편인 숲속에서 몸싸움이 있는 듯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퍼붓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로등 없는 시골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은 예배 때마다 장롱 속에 개켜둔 좋은 나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 마을 유지들의 딸 셋일 것이다.
목사는 귀로 들어오는 가의 말들로 당하는 이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 나오는 거 네 엄마는 아니? 네 엄마 말이야. 어디 무당 딸이 감히 교회를 나와? 이 성경 어디서 났어? 훔친 거지? 이런다고 목사님이 너한테 눈길이라도 줄 것 같아? 부정 탄다 부정 타. 썩 꺼져. 어우 냄새. 이렇게 하고 교회에 들어가겠다고? 좀 씻어라. 목사님이 이런 꼬라지 좋아할 것 같니? 얘네 산신령은 좋아하겠지. 그래, 그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있어라. 곰보 얼굴 짜증나니까. 이러니까 네 엄마가 널 버리고 갔지. 차라리 머리 깎고 절이 나가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목사도 그 아이를 알고 있었다. 묘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 무당인 엄마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갇혀 살다시피 한다는 아이. 어디론가 떠난 엄마는 돌아오지 않은 지 오래였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 다음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가해 소녀들의 야단도 멎었다. 정적 사이로 울음소리는 훨씬 크게 퍼졌다.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터벅터벅 돌아가는 묘화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목사는 어린 양을 보호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교회로 들어가는 걸음을 서둘렀다. 숲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애써 모르는 척했다. 양심의 소리가 그의 내면을 찔렀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다. 무당의 딸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주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할 어린 양이라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없었다. 아직은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미룬 지가 벌써 몇 달째다. 언젠가는 때가 오리라 생각하면서 목사는 일단 자리를 피해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목사를 맞이했다. 25살의 젊은 목사 김정규는 미소로 신도들을 맞아들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했다. 하지만 여전히 묘화의 흐느낌이 귓가에 남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균이 무당 괄호 열고 의 딸 괄호 닫고 무당을 피하는 데는 남모를 이유가 있었다. 예배가 끝이 났다. 밤하늘에 총총한 별들이 열띤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사람들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줄지어 교회를 빠져나갔다. 만족한 미소가 이신전심으로 번졌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사의 멋진 설교에서 그들은 아직도 헤어나지 못했다. 힘든 농사일도 내일의 고생도 오늘의 찬양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다. 믿음 있어 불안을 줄일 수 있었고 함께 있기에 같은 틀 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작별 인사로 돈독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균 역시도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 막힘없는 연설과 열광적인 호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그것이야말로 삶의 기쁨이었고 존재의 이유였다. 사람들은 목사의 말을 수용했고 목사의 말은 곧 하나님이 전하는 말이었다. 그는 돌 아래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돌 아래 마을은 그를 원하고 있었다. 개척자의 기쁨, 선구자의 희열, 전도자의 복락이 젊은 그를 휘감았다. 물가의 힘을 빌린 여름바람이 시원했다. 정균이 왔던 징검다리를 도로 건널 때였다. 목사님 같이 가요. 방울 같은 음성을 내는 셋이 줄지어 다리를 건너왔다. 그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3명의 여고생이었다. 군 소재지 고등학교 수학선생의 딸 에란,
방앗간집 딸 순남, 이장 딸 영자였다. 셋 다 시골에서 보기 드문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특히 에라는 꽃무늬가 새겨진 노란 원피스를 입었고 늘 묶던 머리를 풀어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과시해 단연 돋보였다. 그녀들을 본 순간 정규는 예배에 몰입해 잊고 있었던 묘화를 떠올렸다. 묘화 역시도 그들과 동갑내기인 18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학교도 친구도 꿈도 없다고 들었다. 정균이 물었다. 이쪽으로 가면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는 소와 닭을 키우는 김집사댁 별채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새 소녀가 살고 있는 마을 중심지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오늘 김집사는 닭 전염 질환인 뉴캐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들으러 읍사무소에 출타하고 없었다. 언제나 목사님과 동행하는 김집사의 부재를 소녀들은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엄하고 고지식한 김집사가 있다면 감히 따라올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 목사님 보호해드리려고요. 맞아요. 우린 보디가드예요. 순남과 영자가 정균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들보다 먼저 목사의 팔을 낚아챈 건 에란이었다. 목사님, 기타 연주 듣고 싶어요. 에란이 정균의 팔을 잡지 않은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안 돼. 너무 늦은 시간이야. 집에서 허락받고 왔는걸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던데? 아까 나올 때 저한테 바이바이 하시던 거 못 봤어요? 정균도 장난기가 생겼다. 아니, 김 집사님이 바이바이 하시는 건 봤지. 집사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아버지하고 닭병 교육받으러 갔는데? 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살폈다. 그 모습에 모두 키득거렸다. 참, 영걸이는 어디 갔니? 아까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보이던데? 영자의 남동생이 보이지 않아 정균이 물었다. 배가 아프다고 먼저 집에 갔어요. 순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보낸 건 아니고? 아니야. 영자 얼굴이 빨개졌다. 정균이 선언하듯 말했다. 자자, 목사님 집 쪽은 너희들이 가기엔 몹시 어둡고 위험한 산길이야. 이제 돌아들 가. 기타 연주 들려주세요. 셋이 합창했다. 뱀 나오게 밤에 무슨 기타를 쳐. 일요일에 들려줄게. 주일 예배 끝나면 기타가 아니라 소만 치실 거잖아요. 엔젤 클레어처럼. 오, 에란이 토마스 하디의 테스를 읽은 거야? 정균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 어제 막 다 읽었어요. 수줍지만 자랑을 감추지 않는 목소리였다. 순남과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왕 따라왔는데 한 곡만 들려주세요. 바로 돌아갈게요. 에란이 말했다. 그럼 내가 또 너희들을 바래다 줘야 하잖아. 2번 왕복하는 셈인데? 그러면 안 되나요? 참. 정균에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알았다. 대신 내 물음에 대답해 준다면? 좋아요. 순남과 영자는 목사님에게 찰싹 붙어가는 에란이 못마땅한 기색이었다. 둘은 에란에게 군 소재지의 명문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친구 진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뭔데요? 궁금하신 게? 정균이 묻고 싶은 건 묘화와 관련된 예배 전 숲속에서 들었던 사건의 진상이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귀는 좁아지고 서늘한 습기가 몰려왔다. 오르막이 어느새 내리막이 되었다. 돌 아래 마을의 유명 호수 난정호가 왼편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오른쪽 위쪽으로는 철길이 펼쳐졌다. 6달을 왕래한 길이지만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은 언제나 음침했다. 조명이라고는 손에 쥔 손전등이 유일했다. 아까 예배 전에 숲속에서 그가 막 입을 떼는 찰나 호수와 통하는 숲으로부터 시커먼 형상이 파바박 튀어나왔다. 낭만의 야행이 공포의 기습으로 탈바꿈했다. 여학생들이 비명을 질렀고 정균도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손에 쥔 손전등을 상대의 얼굴로 겨누었다. 영걸이 너? 영자가 소리쳤다. 손전등 빛에 노출된 사람은 영자의 남동생인 영걸이었다. 야, 너 집에 간다더니 어디 있어? 영자가 말끝을 흐렸다. 영걸이 이상했다. 국민학교 6학년 아이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영걸은 두려운 눈빛으로 3명의 소녀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목사와 눈이 마주치자 뒷걸음질 치는가 싶더니 그대로 그들을 지나쳐 교회 쪽으로 뛰었다. 그곳은 집으로 가는 방향이기도 했다. 영자가 동생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제가 왜 저러지? 저 먼저 갈게요. 영걸아, 영걸아. 당황한 영자가 인사도 없이 영걸을 쫓아 달렸다. 영걸이가 왜 저러지? 정균도 영자와 같은 말을 하면서 아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에란과 순남이 목사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냥 두세요. 들고양이 눈이라도 보고 놀란 거겠죠. 맞아요. 이런 길에는 밤중에 번쩍번쩍 거리는 눈이 많아요. 왜 여기서 영걸이가 나온 거지? 영걸이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알겠죠 뭐. 아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려고 하던 건 뭔데요? 에란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소리가 정균의 귀로 소용돌이쳐 들어왔다. 밤이 가세한 원시의 음향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자연의 경고 같았다. 물소리에 겁이 나기는 처음이었다. 묘화는 무당의 딸이었고 그녀를 언급하는 것마저도 무서웠다. 겁이 난 그는 마음이 변했다. 들떠있는 아이들에게 책망 섞인 질문을 하기가 꺼려졌다. 무서운 분위기에 무거운 분위기를 얹기 싫었다. 결국 그는 묘화에 관해 묻지 않았다. 다음날 정규는 늦잠을 잤다. 전날 밤 두 소녀는 끝내 목사의 기타 연주를 듣고 돌아갔다. 한 곡만 더요, 한 곡만 더요 하는 집요함을 해결한 사람은 김집사의 부인 안강댁이었다. 너희들 내일 학교 안 가? 방학인데요. 그럼 오늘 집에 안 가? 사감 같은 50대 아주머니의 두 마디에 아이들은 못마땅한 얼굴로 일어섰다. 정균이 발에다 주러 왔던 길을 또 나서자 아이들의 표정은 풀어졌다. 이번에는 안강댁이 못마땅한 기색이 되었다. 정균은 마을 우물 앞에서 에란과 순남을 한꺼번에 돌려보냈다. 우물가에서는 시야가 훤히 트여 아이들이 자기 집 대문을 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크고 현대식인 개량 한옥인 반면 순남과 영자의 집은 마당이 넓은 재래식 한옥이었다. 그 밖에 돌 아래 마을의 민가는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다. 혼자 돌아오는 길은 무서웠다. 특히 잠잠해진 난정호를 지나치기가 무서웠다. 투명한 물속에 가득한 시체들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상상이 펼쳐졌다. 6.25 때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정규는 피곤이 극에 달해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는
흰 옷을 입은 여자들과 울부짖는 닭들이 등장하는 어지러운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아침이었다. 마당으로 나오니 안강댁이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었다. 고개를 까딱거리며 햇살을 쬐는 어미닭이 그 뒤를 따라 병아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실체가 불분명한 꿈과 대조적인 전원의 풍경이었다. 이제 일어나셨어요? 예, 집사님은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나요? 오후나 되어야 올 거예요. 이리 주세요. 모이는 제가 주겠습니다. 정균이 안강댁의 모이 그릇을 넘겨받았다. 안강댁은 허리를 펴고 젊은 목사를 바라보았다. 걔네 부모들은 알고 있겠죠? 뭐가요? 늦은 시간에 목사님이 집까지 들인 사실을요. 애들을 집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자신이라는 어감이 약간 불쾌했지만 정규는 시원하게 대답했다. 그럼요. 허락받고 온 거죠. 목사님, 걔네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아, 기타를 배우고 싶대서 어제 많이 시끄럽죠? 기타는 무슨 기타예요? 목사님 보러 왔다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던데. 그런가요? 옷 입은 거 보세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겠어요? 걔들은 잘 사는 집 딸들이에요. 가난한 이 동네에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집안 애들이라고요. 내년이면 고3이고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딴 데 관심 쏟으면 부모들이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시골이라 서울하고 달라요. 정규는 안강댁의 말이 신경 쓰였다. 아이들을 꿰어는 사람이 당신 아니냐는 듯한 어조였기에.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어떤데요? 고분고분 하다가도 뭐 하나 수틀리면 돌변하는 사람들이 도라래 마을 사람들 있죠. 우리 내외도 경주에서 이사 올 때 여기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통에 진짜 힘들었어요. 모두가 교회로 쉽게 모인 것만큼이나 흩어지는 것도 한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정규는 안강댁이 애들을 여자로 보았다간 그들 가족에게 화를 입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고 해석했다. 잠시 스스로를 돌아본 그는 안강댁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분명 어제 그는 시골 마을에서 보기 힘든 화사한 여학생 앞에서 기타를 퉁기며 스스로를 과시했다. 마지못한 척했지만 사실 그 순간을 즐기지 않았던가. 일요일에도 또 다음에도 같은 기회를 갖자고 말하기까지 했으니까. 주님을 향한 구도와 정진을 망각하고 말이다. 그는 새 여학생을 향한 자신의 관심이 특히 에란 쪽으로 쏠렸다는 사실까지 잘 알고 있었다. 순남과 영자가 눈치채건 말건.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나도 실제로는 속물에 불과한 건 아닐까? 안강댁에 뼈있는 충고에 그는 부끄러워졌다. 그러자 잊고 있던 묘화가 그녀일 것이라 추정되는 어제의 흐느낌이 떠올랐다. 그는 고난에 처한 아이를 못 본 척했고 가해자로 여겨지는 아이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논 셈이다. 저 여사님, 묘화 모녀도 처음부터 도라래 마을에 살고 있었나요? 무당 내의 이름이 언급되자 안강댁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 들으신 거예요? 뭘요? 좀 전에 묘화하고 저하고 시끄럽게 떠든 거 다 들으셨냐고요? 그렇다면 닭소리가 섞인 그 소란이 꿈이 아닌 현실이었단 말인가? 묘화가 여기 왔었어요? 예, 알고도 일부러 안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전 몰랐습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조르던지 돌려보내는데 힘들었어요.
저를요? 설마 내가 어제 못 본 척한 사실을 묘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정균이 모이 그릇을 떨어뜨렸고 병아리들이 좌르르 흩어졌다. 그릇을 주우며 그는 물었다. 왜요? 아우 글쎄, 애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길 어젯밤 예수님을 만나다지 뭐예요? 목사님께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을요? 예. 알았다고. 내가 대신 전해줄 테니까 돌아가라 아무리 말해도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처음엔 야단을 치다가 그래도 소용이 없자 얘기를 들어주기로 했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애가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냐 하니까 잠을 자는데 찾아왔다고 하대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니까 교회 벽에 걸린 그림 모습 그대로라고 했어요. 정규는 교회의 벽화를 떠올렸다. 은혜의 빛 가운데 지그시 왼편으로 고개를 돌려 진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초성화는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다. 수염도 있고 머리도 길게 풀어헤친 모습이 틀림없는 예수님이라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수님이라서 한복을 입고 계셨다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하도 웃겨서 그럼 군인 꿈에 나오는 예수님은 군복을 입고 있겠네? 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흥분을 해서 여사님, 그건 표현이 좀 지나치셨습니다. 안강댁의 말은 정균에게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다. 안강댁은 목사의 지적도 있고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묘화가 내 농담을 못 알아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해대고 뭐라고 계속 나불거리더라고요. 주문이나 외워서 나한테 쌀 씌운 거나 살 씌운 건 아닌지 몰라. 어떤 말을 했는데요? 무당이 신들리면 이상한 말을 좌라락 쏟아내고 휘파람도 불고 하잖아요. 어제 걔가 그랬어요. 지 어미하고 똑같아. 내가 알아들은 건 내가 꿈을 꾼 줄 알아요? 하는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더라고요. 나를 확 쏘아보는데 곰보 얼굴이 얼마나 무섭던지 소름이 다 끼쳤어. 예수님은 무슨 예수님이야. 이름도 없는 잡귀한테 신이 들리려는 게지. 그 어미의 그 딸 아니랄까봐. 안강댁은 준엄한 사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묘화 이야기가 나오자 애를 험담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온 신경이 거기에만 쏠린 듯 했는데 무당 모녀가 언급되면 마을 사람들 전부가 그랬다. 마치 그렇게 모멸을 주고 비천하게 보아야만 자기들끼리 동류로 뭉칠 수 있다는 듯이. 걔 혹시 누구한테 맞은 것 같진 않던가요? 정균이 물었다. 그런 거 같진 않던데요? 성경책은 들고 왔고요. 예, 품에 끌어안고 있었어요. 나는 준 적이 없는데 누가 줬을까? 아유, 주긴 누가 줘요. 어디서 주웠거나 훔쳤겠지. 교회에 흔한 게 성경책이잖아요. 정규는 어제 들었던 흐느낌과 그 전에 물건 집어 던지던 소리를 떠올렸다. 세 소녀 중 하나가 묘화의 성경책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품에 안고 다니고 어머니가 무당인데도 당당히 지니고 있다니 갈수록 묘화란 아이가 궁금해졌다. 저도 일전에 묘화가 교회에 나왔었단 말은 들은 적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봤을까요? 재수 없다고 사람들이 쫓아냈잖아요.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근데 떠나질 않았대요. 창밖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고 기도를 따라했대요.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서성거리더라네요. 누에 치는 팔뚝의 아버지가 다 봤대요. 너
여기서 뭐하냐 그러니까 후다닥 도망치더라나. 그 후부터 사람 눈을 피해 몰래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아이를 싫어하죠? 아유, 그런 거렁뱅이를 누가 좋아해요? 거렁뱅이도 주님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걔는 피하시는 것 같던데? 정규는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없어 헛기침을 했다. 왜 그리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걸까요? 무속인의 딸이. 목사님 보러 오는 거지 뭐. 아휴,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걔가 꿈에서 예수님 봤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꼭두 새벽에 여길 왜 왔겠어요? 성서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도 모르는 애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정규는 숲속에서 들었던 폭력의 소리를 떠올렸다. 네가 이런다고 목사님이 알아줄 것 같아? 라고 했던 말을. 목사님, 여자애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요. 특히 묘아는 조심해야 할 애예요. 꿈에서 한복 입은 예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걔가 어미처럼 신이 들리면 예수님과 귀신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머리도 좀 돈 것 같고 세상 물정에 사리 판단까지 모르는 바보예요. 아예 아는 척도 하지 말아요. 그런 애가 한번 따라붙으면 쉽게 떼어내지도 못해요. 문둥병 환자도 낫게 한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묘아는 성경으로 교화될 애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힘도 세고 성격도 못했어요. 거지라고 돌 던지고 놀리다가 머리채 잡혀 물속에 처박혀 죽을 뻔한 애도 있었죠. 목사님도 아까 그것이 날 쏘아보는 눈길을 봤어야 했는데. 정규는 묘아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다. 그녀가 일정한 거리에 있으면 정규는 몸에서 번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통증에 가까웠다. 그는 무당을 무서워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묘아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전도할 수는 없었다. 무당의 딸이니까. 걔가 돌아갈 때 정말 무서운 거 봤어요. 뭘 봤는데요? 묘아가 나를 쏘아보고 돌아가면서 나 진짜로 예수님을 봤다니까 하고 소리 질렀거든. 근데 저기 있는 장닭이 갑자기 푸드득 날아올라 묘아 머리 위에 턱 앉더라니까. 아니 분명 닭장문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열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람 머리 위에서 벼슬 부르르 떨고 날개를 쫙 펴는데 아이고 심장 멎는 줄 알았다니까. 정규는 닭장 안을 바라보았다. 김 집사가 여름 보양식이라며 자랑해오던 장닭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장대 웬만한 아기보다도 더 컸다. 단단히 잠근 닭장 안, 깃털과 부리와 벼슬에 검고 푸르고 붉은색이 고루 섞인 장닭은 시치미를 떼듯 눈을 부릅뜬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규는 안강떼기 묘사한 광경을 상상했다. 누더기 차림에 성경책을 끌어안은 소녀, 그 머리 위에 날개를 활짝 편 커다란 닭, 기이하게 뒤틀린 십자가의 형태. 네,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 네, 첫째 날 분량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으로 제가 50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두 번째 방송에서는 오늘보다는 조금 짧은 분량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푼 쪽에 14분이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바비님과
그리고 헤드폰 모양의 이모티콘 쓰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중님, 네, 미래님, 그리고 향자님, 봄맞이님 오셨군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고은님과 킹슈님, 단벼변님, 네, 송이 언니님도 와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이지님도 와주셨군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하양님과 네, 이사소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심에. 그리고 히라님도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히라님. 네, 이렇게 총 14분 함께 주시는군요. 감사하고요. 아, 책핑님이시군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책핑님? 아, 네. 계정이 또 이런 계정이 있으셨군요. 감사하고요. 네, 우리 고은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킹추님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고, 향자님이 정말 혼자 듣는데 무섭네요. 네. 네, 간세다리님이 향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향자님이라고 그냥 닉네임을 읽어드리고 있고요. 고님이 오늘도 잘 들었어요. 흐흐.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구매할 것 같네요. 진짜 재밌어요. 공포소설 최고라고. 킹슈님은 공부하면서 듣다 계속 같은 페이지에서 멈춰 있었어요 라고. 아, 네. 책핑님 소식은 댕스로 듣고 있어요 라고. 네, 저도 댕스님이랑 연락 교환한 지가 조금 됐는데 그 전 소식까지 들어주셨군요. 잘 지내시는 거 맞으시죠? 아, 바비님께서는 아우 오늘은 무서웠어요. 너무 집중해서 그 장면 생각에 소리를 낮췄다 올렸다 했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바비님? 아,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는 23분, 22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끝나고 나서 비앙코님이 키누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N영정님 끝까지 들어주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늘바라기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감사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군요. 그리고 우리 호두엔 추장님도 중간에 와주셨는데 자다 깨서 출첵하고 제 방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자다 깨셨군요. 다시 얼른 꿀잠 주무시고요. 호두엔 추장님 다음 방송에서 또 일찍 뵐게요. 그리고 참대곰님께서 오랜만에 키누스님 목소리에 집중이 되네요 라고. 그러셨나요? 오랜만에 좀 집중이 되셨나요, 참대곰님? 감사하고요. 진짜 끝까지 주무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께서는 공포는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이 최고인데 라고. 아, 그쵸.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전설의 고향만큼 무서운 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다리 내나 이광기 씨가 열연했던 그 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무서웠죠 진짜. 비앙코님께서 네, 휴 무사히 버텼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얄라송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완전 몰입해서 들었네요. 후덜덜. 대박 재미있었어요. 키누스님 목소리로 들으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라고.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군요 여러분. 또 중간에 좀 힘들게 읽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재밌게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하고요. 음악은 원래 음악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너무 계속 무서우니까요. 네, 참대곤님이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읽어드리면 좋은데 제가 주말에 방송을 못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일요일에도 방송을 못할 거라서 네, 빠르면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지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고님이 부금 바꾸고 소통이요라고. 제가 보지 못했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군요. 감사하고요. 바비님이 부금이 한수. 봄맞이님 아직 안 주무셨군요. 감사하고요. 오늘도 감사해요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시면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측평님 캐스트 가끔 듣고 잡니다 라고. 그렇게 해주셨군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예전 거 다 지우고 나서 네, 예전 거 제 거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거 다 지우고 이제는 그 출판사 허락받은 책들만 제가 단편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라이브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뭐 지금 보면은 거의 제일 오래되신 청취자 분이신데 우리 잭핑님이요. 오랜만에 뵈니까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못 봤던 채팅 조금 볼게요. 일단은 봄맞이님께서 와 4개의 스푼을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네, 시원한 레모네이드 4잔 잘 마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미네님도 1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레모네이드가 총 5잔이네요. 너무 많아서 제가 내일까지 나눠 마실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그리고 미네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키라님 스푼 쪽으로 들어왔다가 유튜브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고은님이 돌 아래 마을이 왠지 자꾸 전에 소개해주신 9소리 나무가 물었다 책에 나왔던 돌레리 마을이 떠올라요. 돌이란 글자 들어간 마을은 이제 전부 음산해 보일 것 같네요 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돌레리 마을이었고 이거는 돌 아래 마을이라서 상당히 엄청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마을 이름이. 그리고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네, CH 네, 닉네임이 조금 어려우신데 미듯 하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방송이라 왔습니다라고 좋은 얘기 남겨두시고 나가셨군요. 감사합니다 CH님. 네. 감사합니다 잭핑님. 네, 소식 듣고 기도했어요라고.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감동이고 저는 전에 들은 어떤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댕스님이랑도 요즘에 잘 연락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진짜 감사드립니다 잭핑님. 네, 비앙코님이 유튜브에서 망나니 내 몸을 먼저 그리고 따옴표 열고 머리 위에서 뱅뱅 그러셨군요. 그래도 키누스님 목소리라 다행이요 라고. 사실 그 일장의 내용에서는 상당히 볼륨을 좀 크게 해야 뭔가 좀 상황적으로는 맞는 그런 연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이제 특히 부담스러우실 테고 하니까 적당히 했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은주님 처음 보셨나요? 네, 제 뒤에 A자가 보이네요라고. 네, 캡틴 아메리카 할 때 A죠. 네, 이 책이 그 캡틴 아메리카 의자라서요. 고우님이 진짜 망나니 불쌍해요. 무슨 죄야 망나니야. 맞아요. 사실 망나니는 죽이라고 해서 온 것뿐이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이라서 한 것뿐인데 처음으로 저주를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불쌍했죠. 머리통이 거미처럼 나타나가지고 첫째 날 잊질 않나, 둘째 날에는 막 계속 집에 쌓이고 이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 글자 읽고 하면은 제가 읽으면서도. 근데 이제 진짜 약간 저는 이미 이 내용 자체가 1800년대이기도 했고 해서 전설의 고향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미님. 커튼 뒤에 귀신이 있다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하고요. 그렇게 무섭질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 붕어가 없네요. 가끔 커튼에 붕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전 무섭거든요. 뭐지? 하면서 봤더니 붕어가 있는 거죠. 네. 붕어가 더 무섭고요. 귀신보다 붕어가 더 무섭습니다. 은주님이 안 보이시나 봐요 라고. 고님이 그 담장 너머로 목 던진다는 게 자꾸 이미지가 상상되어서 진짜 스사네요 라고. 그쵸. 그 계속 이제 좀 무서우실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목이 이제 잘린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왜? 목 잘린 사람 실컷 읽어놓고요. 장일손이요. 장일손의 시체가 목에 잘린 채 서가지고 자기 머리통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었다는 움막 안으로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상당히 섬뜩합니다. 네. 얄라성님이 귀신보다 무서운 붕어라니 크크 하셨고, 통통통통 비앙코님, 맞아요, 그 소리. 와, 그 통통통통 하면은 그 예전에 그 저희 초등학교 이럴 때 유행했던 뭐지 공포 특급 뭐 이런 거에 그 전교 2등이 너무 전교 1등이 하고 싶어서 전교 1등이 옥상에 바람 쐬러 올라갔을 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뒤에서 몰래 밀어서 막 그러고, 그 뒤에 이제 그 친구 죽고 자기가 1등이 돼서 너무 기뻐하는데, 어느 날 시험 칠 땐가 그때 자율학습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 교실에 남아있고, 근데 뭔가 저 멀리서 통통통 드르륵 쾅, 통통통 드르륵 쾅, 이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그 화장실 맨 또 마지막 칸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 통통통 끼익 없네 탁, 그 다음 칸으로 와서 통통통 끼익 없네 탁 닫고 이제 계속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전교 2등이 너무 무서워 하면서 이제 발을 숨기려고 변기통 위로 이렇게 발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그 밑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이제 눈이 딱 보이면서 여기 있네? 딱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저는 떠올랐어요. 통통통에서. 네, 그 연상되는 그게 거기서 떠올랐습니다. 네. 얄라성님이 후덜덜 왜 그래요? 더 무서워졌어요라고 업무니 차셨고, 해아미님이 딱 저 초딩 때 유행하던 공포 이야기라고. 참태호님이 더 무서워라고. 비앙코님이 제가 나빴네요라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제가 웃으면서 밝게 얘기했는데도 좀 무서우신가요? 네. 위에는 또 해아미님이 발밑에 손이, 키누스님 발밑에 손이라고. 네. 상상하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방금은. 안은주님께서는 예전 저희 집에 현관에 센서 등이 아무것도 안 지나갔는데 갑자기 켜졌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등을 빼버렸어요 라고. 진짜요? 등을 아예 빼버리셨군요. 네. 등을 빼서 그 어두울 때 나갈 때 더 무섭지 않으신가요, 은주님? 저도 가끔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 제 방이 현관이랑 좀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퍽 켜지면 뭐야 하고 나가보면 이제 붕어가 불을 켠 거죠. 네, 그래서 붕어가 더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해아미님이 그런데 키누스님 머리 하셨어요라고. 네네, 머리가 계속 좀 길었어가지고 제가 모자도 좀 쓰고 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네, 머리 오늘 잘랐습니다. 얄라성님이 오늘 혼자 못 자겠어요. 책임지세요. 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이 업로드될 내용 다시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얄라성님? 네, 이열치열이라고. 공포에는 공포로. 네, 공포스러워서 못 주무시겠다면은 다시 한번 이 오늘 책 내용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해아미님도 저도 혼자 못 자겠어요라고. 그러시군요. 네. 지난번 읽었던 우리 남원정 작가님 책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아미님이 웃겨 제방 듣기라고. 네, 책핑님, 네, 나가셨나요 벌써? 나가셨군요. 그래요. 네, 잘 자고 다음에 뵈어라고 인사 남겨놔주셨군요. 감사하고요. 책핑님, 나중에 녹화본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앙코님이 기뻐 보이세요, 키누스님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오늘은 그래도 주무시던 분들이 좀 적은가 봐요. 소통하니까 좀 몇 분 좀 나가셨네요.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내일부터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주말까지 방송을 켜지는 못하고요. 5일날 돌아와서 일단은 우리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 두 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고요. 다음 주는 제가 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월요일, 수요일. 네, 제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씀드렸다시피 3번은 방송을 꼭 하겠습니다. 네, 일단 21세기 북수 출판사 책도 읽어야 되고, 또 남원정 작가님 책도 읽어야 하고요. 또 시집도 가능하면 빨리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월요일날 정확한 스케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월요일날 5일날 평소처럼 11시에 와서 이 신을 받으라 2번째 날 분량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님이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종교라고 해야 하나, 저주 같은 게 이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더 흥미진진해요. 이 책도 꼭 구매해야지 라고. 이런 구매한다는 얘기 너무나 좋고요. 고님 늘 감사드리고요. 모님 진짜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책 워낙 좋아하시니까요. 그죠. 뭐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나 상갓집의 저주보다도 이게 지금 제가 1장에서 읽어드렸던 그 연도가 1876년이었고 제 2장에서 읽어드린 게 1976년이었거든요. 딱 100년의 차이가 있는데, 뭔가 그 1장에서 나왔던 저주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올 거고, 3장은 제가 지금 미리 보지 못했는데 2076년은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3장은 연도가 안 적혀있네요. 네, 1976년이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계속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제가 얼른 일정 잘 소화하고 와서 월요일날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형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형제님. 네, 오랜만에 또 유튜브와 스푼 양쪽에 다 들어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주님이 한 번은 울 아들이 기어다닐 때쯤 작은 방에 들어가려다 멈칫하더니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들어가고 그냥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집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진짜요? 좀 무섭네요. 그런 실제적인 얘기가 좀 무서운데요. 네, 잠깐 이제 인사하시는데요. 저도 잠깐 뭐 얘기하면은, 저희 친형이 있는데, 저희 친형이 이제 3살 위이고, 형이 그리고 대학부터 일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았는데, 첫 번째 살았던 집에 뭔가 좀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희 형 집이 2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식 맨션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그런 복도 같은 게 꽤 좁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좀 어렵고, 특히 저희 형이 체격이 좀 있는데 뭐 백팩을 메거나 이러면은 절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너비예요. 네, 일단 그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형 집 청소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그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그 구간 계단 사이에 저희 형이 잠깐 서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집에 뭔가를 두고 나와서 같이 그 계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저희 형한테 하는 얘기가, 야, 너 옆집에 여자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아닐 텐데? 라고 이제 저희 형이 대답을 했는데, 아니 방금 너 옆집으로 여자 한 명 들어가던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형이 뭔 소리야? 지금 여기 2층으로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분명히 형이 거기 서 있었고 형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2층으로 올라온 누군가가 옆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이 절대적으로 그 혼자 사는 일본 집에 여자를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어머니가 청소를 하러 가실 때마다 그 집에서 자꾸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아무튼 이 정도. 일본은 좀 섬나라가 원래 좀 귀신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형 살았던 집 제가 다 가봤는데 첫 번째 집은 좀 느낌이 있었죠. 깨끗했는데 좀 그런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 같은 경우도 가위 거의 눌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가위도 눌리고 많이 뭐 여자 머리카락도 나오고, 네, 뭐 형은 못 봤는데 어머니는 봤다고 하는 여자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죠. 두 번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형이 가위에 눌리지 않더라고요. 뭐 갑자기 별로 무섭지 않은 얘기인데 나름 무섭게 해드리고 싶었네요, 여러분. 고님께서 스폰 쪽에서 킹슈님도 공포소설 나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 읽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히히 아홉소리 나무가 물었다 책도 다 읽고 웜해했어요 라고. 의의 머리카락이라고. 아 그리고 중간에 두 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쪽에는 이 사람이 하시면서 비앙코님이 헉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고. 아유 무섭나요? 제가 이렇게 따뜻한 음악 깔고 따뜻하게 얘기해서 별로 안 무서우실 것 같았는데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방송 시간 진짜 별로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주 방송을 했어가지고 물론 지난주에도 집 다녀오느라 좀 길게 쉬었는데 또 한 4일 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 책을 빨리 저도 읽고 싶고 읽어드리고 싶은데 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이 좀 길 것 같습니다. 또 아쉽네요. 은주님이 개구쟁이라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수목금토 수요일은 아니고요. 네, 목금토일까지 잘 보내시고 저는 8월 5일 월요일 밤 11시에 와서 네, 박혜로 작가님의 신을 받으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늘바라기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은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뿅이라고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굿밤 되세요라고 채팅 남겨주셨네요. 비앙코님은 꿀잠 포기 굿밤 되세요. 얄라성님 잘 자요 모두 꿈에서 귀신 안 만나길. 네, 향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뭐 책 내용과 관계없이 네, 정말 행복한 꿈 꾸시고 혹은 꿈 꾸지 마시고 아주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8월 5일 월요일 밤 11시에 뵐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네, 편히 주무세요. 가보겠습니다. 뿅. 바이바이.